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시장이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마디로 이제 이거 정계 복귀를 공식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정계 은퇴한다고 할 때, 그때 은퇴할 리가 있냐. 바로 이게 언젠가 복귀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계속 거의 날마다 그 정치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을 맹비난했죠. 가장 최근에 그 윤석열, 한동훈이가 보수를 다 말아먹는데 이 두 사람보다 더 나쁜 게 친윤 의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한동훈보다 그 중진 의원들이 더 나쁘다. 이렇게 그 맹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거다. 계속 그 악당과 저주를 퍼부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정계 복귀는 한다. 다만 어떻게 할까?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신당을 할까? 근데 이준석이도 홍준표를 썩 평가를 안 해요. 서로 사이는 친한데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개혁신당이 그냥 들어가나? 아니면 어떻게 정계를 복귀할까?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오늘도요. 오늘도 이제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맥락의 발언이냐? 홍준표 시장인데 매일 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소통하는 거 청년의 꿈. 청년의 꿈에서 이제 한 지지자가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한 명이 마음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글 올리냐?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는 단정 못하죠. 이름이 청년의 꿈이라 해서 청년이라고는 못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지자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 올리냐? 결국은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건 이제 홍준표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다. 60대 이상. 이 사람들이 급하게 마음을 홍준표 쪽으로 급하게 안 돌린다.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설득을 해라. 이제까지 사기 경선회가 홍준표가 피해를 보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보수가 괴멸됐으니 차분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갖고 설득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거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가 글을 올린 거죠. 길게 생각하고 조금씩 포섭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답했냐? 이렇게 했어요.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세월이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간다. 내 능력이 소진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조급하지 않고. 다만 지난 두 번의 대선, 윤석열, 이재명 두 번의 대선은 참으로 유감이었다. 유감이었다. 자국의 사기 경선으로 두 번에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유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근데 중요한 게요. 과연 세상이 다시 홍준표를 부를까?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끝났다 봐요. 세상이 다시 이제 홍준표를 부를 일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선에서 4강에서 이제 탈락하고 김문수하고 한동훈이가 결성해가 김문수 후보가 됐잖아, 대선 때. 그때요. 그때 홍준표 시장이 진짜 하와이로
가가지고 이게 계속 국민의힘 욕하면서 이준석이 편들 게 아니고요. 그때 국내에서 죽기 살기로 그 김문수 후보를 도와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된 것보다 더 열심히 돕고 뛰었으면요. 당원도 감동하고 자유우파 보수 국민도 감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다시 홍준표를 부를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본인이 사기경선이다 하고 하와이 가서 마시던 우물에 침만 뱉었잖아요. 뭐가 사기경선입니까? 홍준표 시장님. 그래, 옛날에 2022년에는 뭐가 사기경선입니까? 그때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홍준표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했고, 근데 그때는 아마 역선택 방지 이런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파들의 역선택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는 좀 앞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때 전체 여론조사는 우파 쪽만 보면요. 당심이든 민심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당원이 100만인데 자유우파 보수의 민심과 당심은 일치합니다. 따로 갈 수가 없잖아. 다만 좌파들의 여론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항상 유승민가 잘 노죠. 좌파들에게 유승민을 좋아하니까. 유승민. 이번에 김용태가 또 유승민 만났다는 말이 있는 건 따로 한번 보고요. 하여튼 제 말은 도저히 2022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돼가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홍준표가 됐으면 대통령이 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결과론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때 경선이 사기 경선이라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물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 김덕수로. 근데 수십 번 팔아가지고 단일화 안 된 거 이거는 이해합니다.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 말이 맞아요. 그러면 누가 됐을까요? 그냥 그래 안 팔았으면요. 바로 한동훈이가 됩니다. 맞잖아요. 본인이 한동훈이한테는 왜 못 이겼냐고요. 한동훈이한테는 왜 졌느냐고요. 김문수는 그래 한덕수 팔아가 졌다 치고 그러면 본인은 왜 한동훈이한테 못 이기가 한동훈하고 결선 갔냐고요. 그냥 한덕수 안 팔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붙으면 한동훈이가 된다고. 한동훈이가. 저는 그래 봐요. 여론이 그렇잖아요. 지지나. 그러니까 제 말은 김문수 후보만 욕할 게 아니고 한동훈은 왜 못 이기냐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본인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20% 30% 해가 이재명하고 붙을 정도로 다른 주자보다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경선 전부터 김문수 지지율이 1위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덕수 지지가 높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고 홍준표 시장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아니 그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그래가 안 됐는데 자꾸 사기 경선 이야기를 하고 하니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홍준표 시장의 또 장점도 있으니 그래도 경남지사 대구시장하면서 업적이 있고 또 우리 우파에 공이 있으니 제가 얼마나 호소를 했습니까? 홍 시장님 도와야 됩니다. 이번에 도와야 국민이 다시 부릅니다. 도와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호소를 했습니까? 근데 끝까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 침만 뱉었지 않습니까? 지금요 제가 알기로 이준석이도요 뭘 했습니까? 이준석이도 아유 홍 시장님하고는 당을 같이 하기 어렵다. 서로 인간적으로는 친분이 있지만 제가 취재해보니 이준석이는 오세훈하고 보수 재편을 꿈꾸고 있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이하고 친하거든요. 홍 시장도 친하지만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식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보는 거야. 홍준표보다는 오세훈과 손을 잡아서 보수를 한번 재편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준석도 홍 시장님 뜻에 따르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본인은 홍 시장님보다 더 청년의 지지가 있고 내가 나이도 이제 40인데 70대 홍준표 시장하고 가봤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기도 하니까 뭔가 이게 제휴할 또 이게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비호감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그 홍 시장님이 자력으로 그 정계 복귀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해서 이준석이가 막 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모셔오러 안 올 것 같아. 옛날 대선 때는 막 특사까지 보냈잖아요. 그때 뭐 김대식 의원, 유상범, 조광한 시장 뭐 특사까지 막 보냈잖아요.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홍 시장이 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에서도 버려. 한동훈이하고 홍 시장은 서로 견원지간, 완전히 개하고 원숭이 사이잖아요. 견원지간.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이 안 좋잖아요. 한동훈하고도 끝났어. 국민의힘의 친윤하고도 끝났어.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이도 안 찾아. 그럼 이게 누가 찾죠? 누가 홍 시장님을 세상에 다시 부를까요? 제가 보기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홍 시장님의 장점과 단점, 또 공과 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홍 시장님을 막 다른 보수 유튜버나 한동훈 쪽에서는 맹비난하지만 저는 균형되게 보려고 노력해요. 홍 시장님의 아직도 연세 70에 20대하고 소통한다. 그리고 능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자세로는요. 홍 시장님 냉정히 한번 보세요. 한동훈하고 완전히 도로수면 강 건넜죠? 그 다음에 친윤 주류하고도 도로수면 강을 건넜잖아. 그리고요. 지금 이준석도요. 우리 오세훈하고 연대를 하면 하지 지금 홍 시장님한테 안 매달리잖아요. 지지층이 겹치니까 시너지도 뭐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이준석도 홍 시장님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도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은데 한동훈도 그렇죠. 근데 홍 시장도 냉정하게 보면요.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너무 은행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비호감도가 아주 호감도보다 높은 일부 고정층은 있지만 그게 바로 홍 시장님, 그 다음에 한동훈, 이준석입니다. 세 명이 공통점이 일부 팬덤은 있지만 비호감도가 더 높으니까 셋 다 제가 보기에 국가 지도자로 대통령이 되긴 다 어렵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한동훈은 뭐 안 되고 이준석도 안 되고 홍 시장도 저는 어렵다 봐요.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호감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비호감도가 적어야 돼요. 물론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죠. 근데 그분들은 비호감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러나 압도적인 한 절반의 정도 압도적인 호감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윤 대통령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만 초창기에는요. 그래도 정의 공정 상식으로 50% 가까이 압도적인 호감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이 계속 수사하면서 비호감도가 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야. 냉정하게 보면 이재명도 비호감도가 우리 보수층이 압도적이지만 그래도 개딸 압도적인 또 팬덤이 있으니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홍 시장님은 팬덤이 압도적이 많지 않아. 그냥 많으면 한동훈이 많으면 제일 지금 많은 게 한동훈이죠, 팬덤. 그래도 많으면 20, 이준석이 한 10, 홍 시장님은 한 5, 6% 될까? 그러니까 팬덤은 얼마 안 되는데 비호감도 압도적이니까 셋 다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보면요. 과연 국민이 홍 시장을 다시 부를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홍 시장님이 오늘 정계 복귀 국민이 세상이 나를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정계 복귀를 노골적으로 시사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 다시 홍 시장님을 부를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해서 제가 홍 시장 비난만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홍 시장도 공과 항상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는 춘추 필법에 따라 공과를 정확하게 포편이랍니다. 좋은 거 나쁜 걸 정확하게 포편, 춘추, 공자가 춘추 역사책 이거는 근데 이게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인물의 공과를 공정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이런 게 책입니다. 춘추는, 공자의 춘추는요. 사마천의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어느 열전의 끝마다 태사공 왈, 태사공, 사마천이 계속의 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춘추 필법입니다. 아마 홍시암도 언젠가는 그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지만 당장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부름을 다시 받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대선 때 그렇게 도와야 된다 했는데 저하고 이게 그 길이 틀렸던 거죠. 길이 틀렸던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도 제가 다 옳다고는 안 합니다. 홍시장님이 뭐 저보다의 정치도 많이 알고 과연 이게 다시 뭐 화려하게 복귀해서 컴백해서 세상이 불러 강태공처럼 이게 뭐 다시 화려하게 컴백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냉정하게 보는 시각으로서는 홍시장님 세상이 다시 부를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 뭐 이미 본인도 또 정견 때 했잖아요. 이제 그 어떤 세상적인 정치 욕심보다 우리 그 자유파를 재건하고 후배들을 키우는, 왜 자유파 보수를 지금 괴멸 상태니까 이걸 재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후배 정치인들을 키우는 이런 일에 홍 시장님이 헌신해주면 그나마 역사적 평가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님 개인적 욕심은 이제 내려놓고 세상이 직접 홍 시장님을 부를 일은 없다. 다만 그 보수를 재건하고 우리 후배 정치인들 새로운 정치를 키우는 일에 헌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